이준석 대표 범야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혁신당의 노선이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일단은 야권이 맞아요. 그냥 왜냐하면은 여권이 되려면은 뭐 그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거는 연정 비스무리한 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있어야지 고리가 있는 건데. 네. 그 본인들도 우리가 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약간의 이제 개혁 보수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진보가 잡았을 때는 모든 진보 계열이 다 그럼 여당입니까? 정의당도 여당인가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잡았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범여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다. 국힘의 희망사항이다. 국힘의 희망사항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특히 뭐 이제 나중에 합당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정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 합당 안 한다. 확실한 거는. 확실한 거는. 예. 지금 뭐 임기 단축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계속 그걸 띄우고 있어요. 임기 단축. 오히려 세게 더 얘기해. 뭐 탄핵이라는 말만 안 했고 오히려 그냥 1년 줄이자. 그래서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하자. 이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개헌도 같이 해가지고 뭐 4년 중임제 얘기도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세적이죠, 사실은. 기분 나쁠 거야, 윤석열 대통령. 저 새끼들 하면서. 욕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게 욕이 아니라 이게 연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구심을 계속 자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소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여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정권 창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수의 내부적인 권력 투쟁적인 면에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 뭐 그 변수만 없었으면 계속 국민의힘에 있었어야만 하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정당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인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에 대해서 확실한 저는 안전장치나 담보를 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도 나중에 뭐 여권과 서로 뭐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한다면 뭐 나중에 가서 또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은 계속 따라 붙는 것 같고요. 저는 야권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국회에서 개헌 말하는 거는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채 양명주 중에 해결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해결하고 특검 하나 하기도 너무 벅찬데 그거보다 100배는 어려운 개헌을 갖고 와가지고 또 전선을 넓히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임기단축이라는 것도 우리 헌법조문상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자발적인 의지와 승낙이 없이는 강제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혁신당에서 아마 조국 대표 때문에 좀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슈 선점을 위해서 개헌을 자꾸 짚히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응징하라라고 하는 국민적 표심과 국민적 민심과 이 맞는 것인가? 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의 뜻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응징의 그 시간인데 그걸 자꾸 개헌으로 좀 소비시키는 것은 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저는 신인규 대표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개혁신당이 홀로 개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심지어 홀로 개헌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개헌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0석이 돼야 되는 거 하나고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헌법에는 이제 이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투트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뭐 탄핵 얘기도 나오지만은 탄핵까지 또 가는 거는 국민적 불행이니 예를 들면은 일종의 다른 대안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쪽에서는 개혁신당이나 뭐 다른 데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 본류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해야 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이 그렇다고 우리가 최상병 특검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다고 누가 그러니까 주목을 해주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슈를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정쟁으로 가면 국민들이 또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큰 당이니까 큰 당답게 민생 그리고 그밖에 여러 특검 이슈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그 다음에 진보당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의제를 가지고 자기 의제를 가지고 밀어가면서 연대연합을 하면 국민들께서 주신 192석, 범야 192석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석의 정치력을 누가 어떻게 발휘하느냐, 어디서 지혜가 나오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육성으로 밝힌다는 건데, 아직 안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 총선 이후에 여론조사가 좀 나왔는데요. 그 좀 자료가 준비됐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조사인가요? 이거는 어디 조사죠? 뉴스토마토 조사인데 오늘 발표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6.3. 폭락했어요. 예, 일주일 만에 긍정평가가 10.8%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1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24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는데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지지율이 10%대, 영남권은 30%대, 보수층 절반도 부정평가가 상당하다. 이런 건데요. 자, 이 와중에 대통령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저러하게 취재 많이 해보셨죠? 대통령의 상황인식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꿈도 희망도 없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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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진짜. 난리 났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 네. 김순덕 칼럼은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분을 가끔 이걸 가려놓고 보면 이게 동아야 한겨레야 이렇게 할 정도로 대통령을 잘 두드려 패거든요, 이분이. 근데 오늘 그게 되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DJ냐 박근혜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칼럼? 예. 어제 칼럼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김순덕의 도발인데 제목이 DJ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3년차 때 총선에서 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4년차 때 총선에서 졌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패배 나흘 뒤에 직접 TV에 나와서 맞아요. 대국민 담화하고 우리 영수회담 하겠다, 이회창 총재한테 손 벌리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은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논평을 낸 다음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또 이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맞아요. 56자, 그 공백 빼면 44자랍니다. 띄어쓰기 빼면 44자. 44자의 논평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관섭이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오늘 지금 모두 발언으로 한다. 모두 발언 한 30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꿈도 희망도 설마 없다. 51분은 아니겠죠? 꿈도 희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이 난맥상을 인사 문제로 되게 국한해가지고 뭔가를 깨작깨작 뭔가 만져가지고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무총리 누가 하냐, 비서실장 누가 하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갈아치우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국정기조도 갈아치우고 바꾸고 모든 거를 다 지금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민심인데, 이거를 지금 원희룡을 앉혀야 되는데 우리 희룡이가 말을 안 듣는데 정현이, 이정현이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반대가 심하네, 뭐 이런 거 가지고 거기 용산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꿈도 희망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어제 여권 관계자들 쭉 취재를 해봤더니 1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과 그다음에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여전히 300개나 뭐 이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문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장성철 소장 얘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해가지고 선거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없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다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꿀 리가 있을까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교안이라고 하는 검찰 선배죠. 그분의 길을 따라갈까 봐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황교안의 못 받아들이니까 그 황교안 대표도 똑같이 부정선거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설마. 설마.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또 더 그런 알고리즘이 네. 부정선거 쪽 거를 더 띄울까봐 네. 걱정이 돼요. 뭐 네. 구글에다 얘기할 수도 네. 없고. 그래서 아무튼 염려가 되는데 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20%대로 추락한 결과가 리얼미터에서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금요일 조사에는. 예. 그러면 이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탄핵 대선 우리 치렀잖아요. 맞아요. 그때 홍준표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대선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탄핵 대선. 그러니까 심리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한 지지율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을 바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윤석열을 바꾸자. 네. 대통령을 바꾸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하야시키든 탄핵하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굳이 하야 탄핵 못 하더라도 네. 대통령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나만 빼고 나머지를 싹 다 바꾸자. 네. 그러면 해결될 거야라고 하니까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제가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제 페이스북에 네. 법조 시각으로 본 윤석열 왜 안 바뀌는지를 제가 네. 구수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해 네, 놨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저 인사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법률 수석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사회 수석은 정치의 영역인데 이번에 폐지를 한다는 거고 네, 정무수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률 수석을 만들어서 네. 이 법무법인 용산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 법무팀을 지금 만들겠다는 건데 끝까지 법치로 해서 끝장내겠다. 그러니까 사정정국이든 법률로 대응하든 뭐 나름의 본인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의 스타일을 안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지금도 안 바뀐다라고 하면은 남은 3년은 이제 레임덕도 가속화되잖아요. 네. 뭐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 아마 어쩔 수 없는 저는 일대 결전을 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고집을 꺾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인정하기가 힘들 겁니다.